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부사라는 개념은 그죠? 우리가 부부동용 해가지고 부사는 수식어로서 다른 부사, 다른 동사, 다른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그 부사적인 결국은 부사라는 것은 어떤 문장에서 걔가 빠져도 걔가 빠져도 나머지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부사적 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사적 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고, 판단의 근거가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양보, 조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인, 목적, 판단의 근거, 결과, 양보, 조건, 정도. 이걸 외우는 방법을 일단 설명해 줄까요? 외우는 방법. 외우는 방법은 자, 우리가 옛날에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사람들이 잘 못 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어떻게 목재를 팔았냐면은 산 덩어리 다 주면서 저 산에 있는 나무 얼마?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캐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동력 창출이 되죠. 그 상태에서 그 나무를 골라가지고 비싼 건 비싸게 팔고 싼 건 싸게 팔면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나무를 미리 벌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지 압니까? 바깥에 놔두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재워놔요. 소금물에 바닷속에 계속 있으면 썩진 않아요. 나무는 말랐다 젖었다 말아야 돼 썩는 거고 물속에 계속 있으면 안 썩거든. 그래가지고 물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어들이 가죠. 그래서 우리 나무가 이런 필요한데 하나면 그 사람이 오라 하거든요. 가가지고 바다에서 자 여기 나무가 이건 무슨 나무가 이렇게 있다 골라라 이래야겠죠. 그러면 우리 바이어들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다 원목이잖아. 그죠? 원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겠죠 일단. 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결을 내린 다음에 맞아요? 좋다 나쁘다 판결을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만큼의 양을 살지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양을 조정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목을 판결해서 양을 조정해서 산다. 맞나? 그렇죠. 그래서 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목 판결 양 조정. 그렇죠? 원목을 판결해서 양을 조정해서 산다. 원목 판결 양 조정. 오케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들면 glad to meet you. 해석이 뭐죠? 그렇죠. 너를 만나서 반갑다. 이 반갑다에 해당하는 이 두 부정사는 반가운 것의 원인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목적은 뭐죠? 이래서 해석은 뭐뭐 해서가 되겠습니다. 뭐뭐 해서.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 목적은 예를 들어서 I went there to meet him. 자, 여기 잘라보면은 나는 거기에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하여. 이해됩니까? 목적.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는 다르게 적으면 뭐 이유라고도 말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자, he must. 자, must 좀 주의하고요. He must be a fool. fool은 바보거든요.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To do that. 그것을 하다니. 그래서 요 두 부정사를 해석을 뭐뭐 하다니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 결과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문장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세 개. 뭐가 있냐면은 그렇죠. lived to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grew up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woke up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요. 예문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lived는 자, he lived to be 90. 90이다. 그죠? 그러면 이 해석은 그는 90살까지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어떤 게 먼저 살았습니까? 그가 살고 나서 죽을 때 보니까 90이었단 말이죠. 그는 살았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 90이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나서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나서 뭐뭐하다. 또 예를 들면 자,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렇게 하면 그죠? 그는 자라났다.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되었다. 결국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he woke up to find it.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깨어났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나서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어울린다. 그 다음에 양보는 뭐냐면은 to tell me truth. I don't believe you. 자,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진실을 말한다.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뭔가 반대죠? 그러면 양보로 갑니다. 어떻게? 네가 나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지 없다. 이해돼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할지라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건은 자, I will be happy to meet him. 자, 나는 행복할 거야. 어쩌면 그를 만나면. 조건이죠. 야,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 하기에 자, 예를 들어서 정도는 English is hard to master.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어는 정복하기에는 어렵다. 뭐뭐 하기에. 됐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형용사 enough부터죠. 그래서 어떻게? 그는 학교를 다닐 만큼 충분히 나이가 되었다. 학교를 다닐 만큼 뭐뭐 할 만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해석이 있다죠. 둘, 넷, 여섯, 8개나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중요하면은 보통 원인일 때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에 to 앞에 감정의 형용사들이 자주 오거든요. 감정의 형용사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는 lived to, grew up to, woke up to 이렇게 외워두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은 to 용법 알죠? 네.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뭐뭐하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장을 만들자면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이 정도 선이다. 더 뭐 물어보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알죠? 기억나요? 이거를 무작정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자, 이 예문을 다 뭐 어렵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독해하는 방법이라도 이 독해만이라도 외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짜맞추기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기억 안 나나? 나요. 나죠? 노래가 뭐가 있었습니까? 산토끼 노래가 있었죠? 산토끼 불러보세요. 산토끼요. 아니 이걸 불러보세요. 해서하기 위하여 하다니 그리고 나서 할지라도 하면 하기 할 만큼. 그렇죠. 그걸 외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그냥 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억나겠어요?
하나도 안 나겠죠. 근데 노래로 외워놓으니까 기억나죠, 그죠? 나는 중1이든 고3이든 다 이거는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다들 유치 차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외워놓으면 효과는 분명하거든요. 중1도 이거 배워요. 중1은 좀 그렇고 한 중2 정도 되면은 부정사 나오면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 노래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통깡통이 어디 가느냐 이걸 고쳐서 해서하기 위하여 하다니 그리고 나서 할지라도 하면 하기에 할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로 우리가 외웠다 그죠? 네. 정화가 기억이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만큼 내가 볼 때는 효과는 있었던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해서하기 위하여 하다니 그리고서 할지라도 하면 하기에 할 만큼. 그걸 랩이잖아 랩. 멜로디에 담아야 된다니까. 그래 평생 기억나지. 오케이? 네. 자 여기 하고 필요한 거 적고